예,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이제 발표드릴 내용은 그 혁신 사업에서 두 개 프로그램이 이제 같이 묶여 있는 내용입니다. 글로벌 프로그램과 지역 사회 그 혁신 프로그램이 하나로 묶여 있는 섹션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발표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직무 능력 기반의 지역사회 맞춤형 봉사활동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대학 차원에서 많이 추진을 해왔는데 단순한 노력봉사 형태의 이런 봉사활동을 벗어나서 혁신사업에서는 직무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들을 그동안에는 모든 학과가 참여하는, 그러니까 각 그 학과별로 분리되지 않은 그런 형태의 노력봉사가 아니고 이제 학과별로 전공 직무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각 학과별로 사업들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우선 목적을 보면 그동안에 우리 학교 대학생들이 재학생들이 전공별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직무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전문성을 실제로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었고요. 이런 훈련이 결국은 지역사회 협력과 기여 이런 데 연계되는 이런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연계해보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진로나 아니면은 본인의 직업에 대한 탐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지역사회가 여러 가지 인재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가진 각 지역사회 단체마다 가진 인재상들이 있는데 실제로 나가서 사회적인 전공 쪽에서의 그 봉사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인재상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여기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데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주요 활동으로 보면 각 학과별로 사전에 직무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봉사 활동 기획하고 진행은 대체적으로 이제 학과의 그 운영위원회 교수님들이 맡아서 설계를 해주셨습니다. 기대 효과에서는 우선은 앞에서 지금 발표하신 그 내용에서 들으셨다시피 저희가 100% 취업 보장형 산학협력 이런 쪽을 지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그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 학생들의 전공 직무 또는 산학협력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100% 취업 보장형 산학협력에 연결되는 이런 효과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실제로 직업 세계를 다 경험을 해보고 체험을 해보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그 방향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기대 효과를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자, 참여 주체별 역할을 보면 크게 4개 이제 그 참여 주체가 있었고요. 사업단하고 학과의 교수님들이 있었고 참여 학생이 있었고 또 봉사 대상 기관이 있었습니다. 사업단에서는 이제 주로 그 봉사활동에 대한 운영 지원을 맡았고 학과 교수님들이 프로그램마다 직무 교육을 운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과 기관 섭외 또 학생 선발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참여 학생들인데 충실하게 사전 직무 교육도 받고 또 그 봉사활동에 빠짐없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 그 다음에 활동 후기 작성도 원만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봉사활동 참여 학생을 먼저 모집하는 단계를 거쳐서 참여 기관을 이제 선정을 학과에서 했고요. 학과 교수님들 중심으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 맞는 사전 직무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실제로 진행을 했고, 마지막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성과 공유회를 실시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성과를 이제 그래프로 만들어 봤는데요. 우선 참여 학과 수는 이 사업이 3년 동안 진행한 사업입니다. 첫 해부터. 그래서 첫 해 7개 학과만 참여했는데 지속적으로 참여 학과의 수는 증가를 해서 거의 2배가 됐죠. 그래서 13개 학과가 21년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 학생 수는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현장에 나가는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 학생 수는 20년과 21년에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만족도를 보면 첫 해에는 87.2%의 만족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작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에서는 91.3%로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고요. 봉사활동에 저희가 지출한 예산도 첫 해에는 3,800만 원에서 마지막 해에는 6,600만 원까지 약 한 40% 정도 증액해서 운영할 정도로 학생들의 그 반응이 좋았던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학과별로 봉사활동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진행을 해왔는데 3차년도에 가장 많았기 때문에 3차년도 사업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체로 이제 보건의료학과들의 그 봉사활동이 가장 활발했고요. 물론 그거에 못지않게 다른 학과들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370명의 학생이 참여한 걸로 되어 있고, 봉사 프로그램은 13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고요. 그 봉사 대상 기관은 아동상담보육과에서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기 때문에 봉사활동 대상 기관 수는 87개에 달하는 그런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제 학과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간호학과에서는 간호재능봉사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전공 직무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한 내용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학과 학생들은 지역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간호재능봉사단 이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치위생 학부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라인에서 구강보건 교육하고 실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물리치료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일상생활 활동이라든지 기초체력 증진을 해주는 이런 봉사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사진 자료들 보실 수 있고요. 작업치료과와 임상병리과에서도 지역사회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보건의료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작업치료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물리치료과하고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 있는 어르신이라든지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전공 분야 직무 관련된 의료 서비스 제공을 했고요. 임상병리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검진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교내에 있는 유학생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복지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유니폴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아동상담보육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은 그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그림책 또 인형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영유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반면에 유통경영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방향을 바꿔서 지역사회 경영 컨설팅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이비즈니스 빅데이터과에서는 지역사회 어르신들, 아무래도 이비즈니스와는 조금 거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진 촬영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친환경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 근교에서
그 생태계 보호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술 쪽에 학과들이 좀 있죠. 그래서 공연예술과는 뮤지컬 공연, 그래서 지역 그 사회 주민들 또 장애인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뮤지컬 공연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실용음악과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하고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기 이제 음악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실제로 그 어떤 특정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우들이 이 그 음악 나눔 행사를 통해서 본인들도 한번 음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준 바가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 쪽에서는 이제 그 맑은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그 디자인 환경 봉사단을 운영을 하면서 관내 사회단체라든지 회사 같은 곳에 그 포장 디자인 또는 여러 가지 디자인 쪽에 개발을 원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이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자, 이런 활동이 끝난 후에는 저희가 이제 성과 공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1월 12일에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성과 확산을 위해서 여기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 또 학과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수팀에 대한 포상을 해서 더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학과별로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이렇게 그 포상을 하고 학생들을 격려해주는 그런 그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후속 활동도 이제 충분히 저희가 그 추적 조사를 했고요. 이쪽에 있어서 보면 간호학과나 물리치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활동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보건복지부 또는 뭐 이쪽에 남양주시 또 포천시에서 여러 가지 그 장려상 또는 이런 포상들을 받는 이런 추가적인 활동이 진행이 됐습니다. 봉사활동 후기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그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그 파일링을 했는데요. 이제 뭐 여기는 지금 아동상담보육과 몇 개 과의 사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이제 뭐 뿌듯함, 성장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하면 본인들이 그동안에 학교에서 배우기만 한 전공 직무를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의식을 갖게 되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학생들이 많은 그런 그 성장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례에서도 볼 수 있지만 본인들이 이제 어떤 분야에서 부족한지를 충분히 깨닫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배운 그런 그 직무들을 활용을 해서 활동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정말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 하는 거를 스스로 자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 개발을 더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을 했다 하는 의견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그 이제 봉사활동 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은 저희가 이제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개년도의 사업 중에서 마지막 3차년도에만 진행된 사업입니다. 원래 설계가 이제 3차년도에 들어가도록 돼 있었는데 3차년도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제 그 글로벌 사업들이 영향을 받고 이제 해외 실제 파견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축소해서 진행을 했지만 나름대로 이제 그 충분한 성과를 거둔 사업이라고 이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은 전공 연계를 해서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주로 해외 취업 희망자들에게 일관된 어떤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저희가 만들기를 원했고 그래서 학생들의 언어 능력 개발 그거에 이어서 해외 인턴십에 기여를 부여를 하고 또 해외 인턴십 이후에는 실제로 현장 실습을 진행을 하고 또 K-Move 스쿨 같은 외부 프로그램을 연계를 해서 해외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자 하는 곳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인턴십이 외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인턴십을 그대로 도입해서 학생들만 파견하는 형태로 그동안에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탈피해서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적합한 또
지금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수들이 직접 그런 그 인턴십 설계에 참여하고 학생들에게 맞는 맞춤형 인턴십을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 취업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인턴십을 만들어 보자 하는데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뭐 기대 효과로 보면 저희가 이 학생들 이번에 선발돼서 그 사업을 진행한 학생들은 어쨌든 추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계를 해서 해외 진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 학생들이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가 외부에서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이 학생들이 외국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그 전기를 마련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해외 취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의 요건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됐고 이번에 진행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 진출했을 경우에 이미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커리어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해외 진출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 사업단하고 학과 교수님, 참여 학생, 또 현지 교육기관이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그 참여 주체별 역할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주요 사항하고 절차를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서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상 학과로는 작업치료과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작업치료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취업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고 또 작업치료과 특성상 그 라이센스를 받는 직종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라이센스 문제를 해외에서 해결을 하면 실제로 해외 취업이 가능하고 또 해외 취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내의 취업 여건과 해외에서의 취업 여건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처우에서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작업치료과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의 처우와 해외에서의 처우 간에 극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작업치료과를 그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원래 설계는 6주간 해외 파견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현장 수업으로 변경이 됐고요.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부터 6주간 진행을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해서 67시간 동안 진행을 했고 작업치료과 15명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협력 교육기관을 선정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 호주에 있는 대학들을 선정을 합니다. 근데 이번엔 저희가 그 방향을 좀 바꾸고 내용도 좀 전환을 해서 전문 취업 전문 교육기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력 교육기관이 대학이 아니고 실제로 해외 취업을 연계하는 이런 그 취업 교육기관이 우리 파트너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됐고요. 이 GSS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33라고 하는 해외 그 호주에서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티피케이트를 발행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한 프로그램도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해서 실제로 서티피케이트 3를 끝까지 다 이수할 수는 없지만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이수하고 실습을 통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실습을 통해서 바로 서티피케이트 3를 취득할 수 있고 취업 비자와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사업 수행 절차를 보면 우선 학생들 선발 전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많은 대학들에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하는 브로셔를 받고 그 중에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측면을 배제를 하고 저희가 그 작업치료과 교수님들이 중심이 돼서 호주에서의 그런 그 카운터파트 교육기관을 찾고 그 교육기관의 경복대 작업치료과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설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학과 교수님들과 현지 교육기관이 협의를 거쳐서 프로그램 내용도 수정을 하고 교육의 내용 전반에 대해서 이제 학과의 동의가
동의를 받을 때까지 저희가 계속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개발된 내용들도 사실은 원래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현지에서 초청 교수 내지는 초청 강사들까지 동원을 해서 맞춤형 컨텐츠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학생들한테 단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다, 실습을 한다 하는 일회성 경험이 아니라 이게 어쨌든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단계적 프로그램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첫 단계가 돼야 된다 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었고요.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경복대만을 위한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외 취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이런 내용으로 이 교육이 진행되고 절차상으로는 여기를 거쳐서 다음 단계는 해외 취업에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했고요. 산업체 연계하는 목표에 대해서도 현지 교육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산업체 연계 목표까지 다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작업치료 교육의 그 최종 안까지 도출을 해서 이 안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참여 학생 선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회성 경험보다는 실제로 해외 취업에 연결이 돼야 되고 또 우리는 글로벌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모든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해외 취업의 가능성이 있고 해외 진출의 의지가 뚜렷한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맞다 하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해외 취업 학생 풀을 그 학과 내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추진 계획을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고 해외 취업과 연계가 돼야 된다는 점, 이 점을 핵심 사항으로 해서 학과에서 학과장이 면접 평가를 통해서 해외 취업 의지라든지 현재까지 갖춰진 글로벌 역량 수준 등을 평가를 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해외 취업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됐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육하고 온라인 인턴십으로 대체가 됐고요. 여기서 받은 수업은 그 이론 수업으로 해서 33 교육 시간에 이수 시간에 포함되도록 해서 향후에 실습 시간만 갖추면 33 이수가 가능해져서 그 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자, 사업 평가를 보면 학생들에게는 일단 결과 보고서들을 모두 받았는데 이제 학생들의 그 참여 후기라든지 결과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실제로 학과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외 취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적이 없었고 또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 환경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 있는 호주에서 이 학생들의 취업을 작업치료과 학생들의 취업을 담당하는 병원의 관계자까지도 참여를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만족도도 꽤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 5점 만점에 4.5점 정도의 참여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저희가 이제 향후 사업 연계는 이게 올해 1년 동안만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계속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K무브 사업 연계를 통해서 이번에 취득한 33 취업 과정이 그 부분으로 들어가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그 이번에 확보된 이런 학생 풀에 대해서는 글로벌 현장 학습을 통해서 실제로 해외 취업에 본인이 그 트랙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선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지 대학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3+1 연계에 의해서 작업치료사 자격 취득 과정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1, 2년 내에 모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사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적지 않은 숫자가 실제로 호주에 작업치료사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